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내 78%에 육박하는 지지로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해서 민생 드라이브에 사활을 걸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죠.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취임 1년 점수로 좀 환산해 볼까요? 쉽지 않겠지만 김수환 평론가 몇 점 보십니까? 저는 한 70점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이른바 이재명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이다도 뭐 거의 국민들은 잘 못 느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아깝긴 하지만 패배했던 후보를 다시 당대표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재명이 내세웠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좀 더 드러나주길 바라는 마음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가치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얼만큼 혁신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머리를 갸웃하게 되고요. 반대로 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해서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 버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이유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에 관한 공격에 좀 더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사법 리스크는 상존하고 어쩔 수 없이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민주당이 그런 면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에 끌려다니지 않는 좀 돌파력 같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찌됐든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 투쟁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민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존재감을 못 보여줬다. 그것도 또한 이재명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몇 점 보십니까? 70점 너무 관대하게 주셨어요. 저는 49점 주겠습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도덕적 윤리적입니다. 사법 리스크죠.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또한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당은요, 도덕적인 명분에서 여당보다 우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빵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재명표 브랜드가 있었어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성과를 내보였었는데 민주당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당대표 체제 하에서 정책적으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민주당표 대안 정당으로서 어떤 정책을 이슈를 이끌어갈 만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거나 아니면 성과를 보여줬느냐. 170석에 가까운 막강한 의석을 갖고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상당히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건수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되는 과정 봐보세요. 뭐 아무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청문회 과정 중에서 그냥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끝났죠. 그냥 대통령이 우리가 뭐 청문회 때 뭐 한 방 터트려도 임명할 거야.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거의 자포자기하는 수준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을 만한 참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여당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의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문제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정무적인 판단과 정책적인 판단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저는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낙제점을 주고 싶다. 그래서 49점 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박한 50점이지 뭐 49점이에요. 49점이요? 꽈락이죠. 낙제. 박한 평가는 사실은 뭐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끄는 동안 크게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23%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요. 당대표 취임하고 31% 정도였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게 글쎄요, 중도층 이탈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도 대안정당으로 민주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과연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지지를 좀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은데 야당을 대안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 내가 행사해야지, 당이 지든 말든 나는 당대표 계속 유지해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번 2027년 대선에 출마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어. 민주당이 선거 지든 말든 나는 몰라. 이런 식의 판단과 생각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완전히 그냥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9월달, 10월달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흔들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죠. 네. 9월달에 선거법 관련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10월달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여권에 안 좋은데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되게 박빙으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여당에게 이 구청장 자리를 뺏기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는요, 아마 당내에서부터 당신 당대표 하는 체제에서는 내년 총선 못 치르겠어, 그만둬 라고 이제 친명계들까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는 풍전등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